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1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78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며칠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때는 이것이 몇 대 있습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답은 4번의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는 대라고 헤아립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줄에 5개씩 있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줄이 있습니다. 한 줄에 5개씩 5줄이 있습니다. 5 곱하기 5는 25입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25개의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예강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 상자 바깥에 있는 초콜릿까지 세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초콜릿이 27개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80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의 아이의 감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1번에 슬퍼서 아니죠. 2번에 피곤해서 아닙니다. 3번에 기분이 좋아서 맞는 것 같네요. 4번에 화가 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 아이들은 이렇게 환하게 잘 웃습니다. 정답은 3번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입니다. 81번 문제 이기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운 여름이니 다음 땡땡은 시원한 가을이겠네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더운 여름이면 다음 계절은 가을이겠지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땡땡이 어디 있나요? 쭉 가다가 첫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 길로 가시면 있어요. 택배를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우체국으로 가야 하겠죠. 물론 한국에는 택배를 보낼 때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택배를 보내겠다고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하면 직접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3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바닥 청소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수도를 땡땡땡 나가세요 라고 했는데 수도를 잠그다, 수도를 틀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1번에 끄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 라고 하죠. 2번에 열고는 문을 열다 라고 할 때 사용하겠죠. 3번 정리하다. 정리하다는 작업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세요. 뭐 이런 표현 할 때 쓰겠죠. 수도는 잠그다 라고 합니다. 4번 정답은 잠그고입니다. 84번 문제 이승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마스크 땡땡과 손 씻기로 예방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나라든 지금 아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추가 확진자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떠신가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착용이 정답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5번 문제, 고유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기 소금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식당이 다른 식당보다 음식이 조금 땡땡땡 편이지요? 네. 가는 손님인 것 같고요. 나는 주인인 것 같습니다. 손님이 소금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음식이 조금 싱겁다는 뜻이겠지요. 음식이 너무 짜면 소금을 찾지 않겠지요. 그런데 소금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약간 싱겁다는 뜻입니다. 우리 식당이 다른 식당보다 좀 싱겁지요? 예, 제가 소금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6번 박재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오늘 11일차부터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여럿 보이시는데요. 박재관 선생님께서는 주로 일, 작업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내시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작업 중에 발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땡땡땡을 신어야 합니다. 네, 무언가를 신어야 된다고 했지요. 신발을 신다. 신발은 화라고도 합니다. 긴 신발을 장화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신는 신발을 안전화라고 합니다. 신발 중에 조금 짧은 신발을 단화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작업할 때 안전을 위해서 신는 신발은 안전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안전모는 모자라는 뜻입니다. 보안경, 보는 보호하다, 안은 눈이라는 뜻이고요. 경은 안경을 말합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안경, 보안경. 안전장갑은 아시겠지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장갑을 안전장갑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안전화겠지요. 87번 문제 김나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네, 이 선생님도 오늘부터 처음 문제를 내는 분인데 네,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입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태어난 지 땡땡땡땡땡땡. 오늘 100일 되는 날이에요. 네. 얼마나 됐습니까? 라는 표현은 날이 얼마나 지났어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정답은 2번에 얼마나 됐나요?인데 3번에 몇 살인가요? 라는 표현은 태어난 지와 같이 쓰진 않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면 출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이렇게 기간을 물을 때 얼마나 됐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몇 살인가요? 라고 그냥 그것만 물어봤다면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아기 너무 이쁘네요. 몇 살이에요?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아기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아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라는 표현을 썼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88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김수아 선생님께서는 조금은 긴 문장의 긴 글의 문제를 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할 문제일 텐데 어떤 긴 글을 주고 다음 설명과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설명과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설명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표현으로도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그런 문제로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역은 피를 새롭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미역국은 아기를 출산한 엄마가 꼭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일마다 미역국을 먹습니다. 미역국은 요리하기 쉽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도 배웠죠? 미역국은 한국에서 아주 많이 즐겨 먹는 바다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입니다. 1번 피를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맞는 말이겠죠. 2번 아기를 낳으면 먹습니다. 네, 아기를 출산하다 두 번째 줄에 아기를 출산하다 라는 말이 아기를 낳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미역국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미역국을 요리하기 쉽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4번 영양이 풍부합니다. 셋째 줄 맨 끝에 미역국은 영양도 풍부한 음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과 다른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지요. 네, 오늘 좀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열심히 풀면서 한국으로 오는 꿈을 열심히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12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